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은 무더위 쉼터가 적지 않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 배달과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용으로 마련된 한 쉼터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문을 연 지 3년이 지났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쉼터가 있어요? 네, 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또 다른 이동 노동자 쉼터도 마찬가지. 폭염 속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쉼터입니다. 이렇게 오전 중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경남 지역 이동 노동자 쉼터 7곳 가운데 3곳이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운영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다 자리를 못 잡았고요. 창원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오후 1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도 이용이 제한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서는 실내 6,500여 곳, 야외 1,300여 곳 등 무더위 쉼터 7,90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민센터가 지정됐지만 관공서는 오후 6시, 경로당은 밤 9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에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무더위 쉼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취약계층 대상 폭염연구에서도 응답자의 27%가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으로 야간 미운영을 꼽았을 정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가 의령군과 8년 동안 370여 건 무더기로 수의 계약을 맺은 김봉남 의령군 의원 사례 KBS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은 재산 공개 내역에서 빠졌었는데요. 이 같은 지방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이 창원시 의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회사 대표는 박선혜 창원시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주식 35%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박 시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장 임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인 또 다른 비상장 업체. 박 의원 부부가 등기 임원인 가족회사인 셈이지만 재산 공개에 지분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완전히 회사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전혀 몰라요.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말이 주식이지만 주식이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죠. 이 차량용 가스 충전소 대표는 창원시 의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겸직 신고를 통해 연간 4,900만 원의 보수 수령은 공개됐지만 주식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몇 프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내년에 또 하면 안 됩니까? 재산 신고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주식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보유,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빠지지 않게 공개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 해마다 공개되는 지방의원의 재산 신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합천군 호텔 민간 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애초 합천군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실제 대표 A씨. 지난 5일 새벽 대전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잠적 108일 만입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업무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 A씨로부터 환수할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대출 자금이 공식 사업 운영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과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행정 절차상 과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의 호텔 사업의 총 사업비는 590억 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전액 자체 재원이 아닌 사업도 총 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합천군은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면 부실한 호텔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억 넘으면 받아야 되고요. 이제 뭐 손실 보장이나 아니면 그 매입 협약 같은 그런 것들이 통과 들어가 있으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호텔 건립 사업이 민간 투자로 이뤄진 첫 대형 사업이라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남은 돈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합천군 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카멜레온의 피부색이나 화려한 공작새 깃털색의 변화를 디스플레이로 재현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자연계 생존 방법을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데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노 3D 프린팅 기술이 동원됐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의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멜레온과 공작새는 몸통이나 깃털색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신의 명수입니다. 실제로는 색소 물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과 깃털의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 원하는 색만 반사하는 구조색 현상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구조색을 구현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유리 표면에 머리카락 1000분의 1 두께로 미세 구조를 쌓아 올립니다. 여기에 세 방향에서 빛을 쏘면 빨강, 초록, 파랑이 각각 반사되고 빛의 농도를 조절해 섞으면 원하는 그림이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뭉쳐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마치 바느질을 하듯이 이렇게 떼서 한 땀 한 땀 넣는 이런 방식의 3D 프린팅 방식을 새로 고안을 했고 3D 프린팅이어서 유리나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재료에 제한이 없고 나노 단위 구조여서 평면이 아닌 곡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반도체 방식으로 제작하는 증강현실 AR 렌즈를 대체할 수 있고 자동차 창이나 건물 외벽,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막 구겨지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형상 변형이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노 3D 프린팅의 고속 대형화 장비와 영상을 전송하는 후속 응용 장비 개발은 과제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화학회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나노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태풍 카눈이 밀어올린 수증기로 인해 더위는 계속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린 속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이후 목요일 낮 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과 모레 사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9도, 함안이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6도, 함안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9도, 합천이 2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5도, 거창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동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산시가 78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 양산시립 독립기념관 문을 엽니다. 시민성금 등 84억 원으로 양산시 교동 춘추공원에 4층 규모로 지은 독립기념관은 4개 구역으로 나눠 양산 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3.1운동 자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지낸 윤현진 애국지사 유품 등을 전시하고 광복절에는 지역 독립유공자 42인을 조명하는 기획특별전을 마련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이달 말까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3차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등 전체 경비 50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2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 농식품부 조사 기준으로 경남에는 반려견과 반려묘 31만 마리 가운데 등록률 70%로 추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0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이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올 상반기 창원 지역 상시 노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3% 늘어난 2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4만 5천 명으로 3.3%, 제조업 11만 2천 명으로 1.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이 11.6% 늘어 은퇴 후 재취업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취업자 증가와 퇴직자 감소 추세로 볼 때 고용이 안정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